사이즈 얘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이런 것 같아. 차라리 얘가 성에 능숙한 여자면 사이즈 얘기를 덜 할 수도 있어요. 여자들도 똑같답니다. 이게 약간 외모나 몸이나 이런 걸 보고 더 흥분하고 뭐 더 좋아하고 그때는 그냥 막 재미로 막 하루에 7번도 하고 8번도 하고 뭐 그럴 나이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잠자리 문제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아예 조건을 그렇게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잠을 자보고 결혼하는데 잠을 어떻게 자보고 결혼해. 근데 뭐 나는 가슴이 큰 여자여야지만 된다. 결혼 이후에 좀 전까지 이야기하셨던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터지는 문제가 뭔가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남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따로 남편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해요. 왜냐면 느낌은 오는데 현장을 잡기가 힘들어. 그때는 이제 경찰 조사를 감안을 하고 제 얘기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핸드폰을 뺏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뺏어서라도 확인을 안 해보면 남성한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지금 문자를 하고 있는데 돌려서 막 안 보고 오게 한다든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막 한다든가 그러면 핸드폰을 뺏어보면 10건 중에 9건은 남자하고 채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남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게 그 안에 연인끼리의 얘기를 하면 남자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남자친구하고 대화를 가지고 이걸 남자한테 얘기해서 결혼을 깨야 되나? 사실은 깨는 게 맞지만 이걸 만약에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나를 비방했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되게 깊은 고민에 빠지죠.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뭐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보자 이런 것밖에 없었어. 뭐 안에 뭐 섹스 얘기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키스 얘기라든가 뭐가 지난 얘기가 있으면 끝내면 되는데 이게 남자 얘기가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기숙사에 있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남자한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몰래라도 받아서 소비를 크게 하는 애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는 애들이 있고요. 그걸 보면서도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안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따라하는 애들은 정말 잘 삽니다. 한국에 보면. 근데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잘 몰라요. 왜냐면 신랑들이 나이도 어리고 뭐 이쁘니까 사장 몰래 또 몇백 달러씩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알게 돼요. 왜냐면 옷을 사 입거나 먹는 거를 보면 알죠. 얘가 도저히 한 달에 300달러 받아가지고 이렇게 외식을 계속하고 옷을 사 입을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신랑들이 보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참 좋지 않은 버릇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마지노선으로 삼는 건 뭐냐면 거기까지만 하면 상관없는데 남편한테 매달 500에서 1000달러씩 다른 이유로 뜯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든지 수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여성을 못 끝내고 데리고 왔을 때가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거죠. 왜냐면 이혼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여자는 여잔대로 돈을 쓰고 있고 집은 집대로 돈을 바라고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 급여가 뭐 300에서 500 사이인데 이건 뭐 밑빠진 물 붓기인데 그거 가지고 이혼할 수 없잖아요. 이혼의 사유도 안 되고 그럼 뭐 힘들게 사시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신부가 기숙사에 있다.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는 이제 저희가 공부를 직접 가르치니까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성의 문제. 내가 연락하면 연락을 잘 받냐.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 숨기지 않고 어디 가면 어디 가고 어디 오면 어디 오고 오늘 특별하게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남편한테 상의 정도는 해야죠. 근데 뭐 남편한테 상의하는 것도 싫어. 그냥 통보하는 애들이 있걸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애들은. 내가 이거 꼭 너한테 허락을 받고 상의를 해야 돼?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럼 한국에서도 똑같이 살아야 된다. 한국은 아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통보해주는 여자. 그러니까 뒤늦게 통보해주죠. 만약에 이제 몰래 어디를 가거나 몰래 뭐를 했어. 그러면 가장 뻔뻔스러운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부부 생활 해보셨으면 알잖아요. 내가 이거 꼭 얘기해야 돼? 가장 웃기는 얘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 말하는 애를 조심하셔야 돼. 평생 똑같이 살아야 돼. 저번 영상 찍을 때 이제 첫날 밤 이후에 변하는 신랑들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첫날 밤 이후에 변하는 신부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미 잠자리 맛을 아는 신부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후진국에 가면 18, 19, 20살이면 되게 순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진하지 않으니까 국제결혼하러 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를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난 그래서 손님들한테 당신의 신부는 순진하고 깨끗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후진국인데 18살짜리가 외국에 남자하고 결혼해서 외국에 갈 생각 무서워서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8, 90년대 국제결혼 한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머리 깎고 딸을 죽이니 살리니 그랬던 나라인데 한국도 저는 사실 그래서 처갓집 방문 이런 거 사진을 안 찍는 이유가요. 왜 유튜브 동영상에서 저를 비방하는 게 뉴스까지 나오고도 걔네들이 역으로 욕하냐면 자기 딸 팔아먹은 것밖에 안 돼요. 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내 딸이 18, 20살인데 한국에 시집 보내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집 보내는데 나이 많은 신랑 집에서 초청해서 춤추고 좋아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한국에 가서 좋다고 박수 쳐주고 그 현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인간들 아니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생각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보고 집안 식구들이 너무 좋아요. 이 집안 식구들이 너무 결혼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요. 아니에요. 악마예요. 악마. 제가 봤을 때. 저도 딸들이 있지만 저 만약에 내 딸이 40 먹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외국에 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내요? 물론 뭐 딸이 나이 한 30이라면 괜찮겠지만 근데 저는 업이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굳이 이 가족들이 좋은 가족이에요. 이 여자는 가족이에요. 난 이렇게 선전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중국을 매력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27, 뭐 28, 29, 30 결혼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 이거 보고 댓글 다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럼 그 여자들 결혼시키는 너는 얼마나 나쁜 놈. 나쁜 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업이니까. 그렇다고 우즈벡에 가서 결혼을 18에서 20살 사이에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일부러 재혼해가지고 애 있는 27, 8명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결혼 문화가 틀리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27이 넘어야 결혼하는 문화고 여기는 아직도 16, 17도 결혼하는 문화인데 여러분들이 후진국의 여성하고 결혼할 때는 특히 나이 어린 여성들하고 결혼할 때는 유별난 성격을 가지거나 아니면 날라리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날라리인데 착한 날라리를 고르셔야지. 날라리인데 성격도 유별나다. 그러면 못 사는 거고 날라리인데 너무 날라리라서 아무 남자하고 놀아나고 이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고르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고 이 여자는 처녀예요. 처녀일 수는 있어요. 날라리라고 처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근본은 날라리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격이 유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꼭 처녀만 찾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 아니라는 거야. 진짜 좋은 처녀는 국제결혼을 안 해요. 뭐가 좀 이상한 애들인 거죠. 어딘가.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에 올바른 업자들이면 인정하실 거예요. 뭔가가 조금씩은 다 이상한 여성들이에요. 왜냐면 결혼 정년기라도 너무 어린 여성인데 그걸 부모가 허락했을 때는 뭔가가 다 이상한 가족들인 거야. 정상적인 가족은 못합니다. 그걸 아시고 여성을 선택할 때 심사숙고해서 좋은 여성을 선택하시고 복골복이라고 막 인물만 보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국제결혼에서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업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손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까 첫날밤에 변하는 신부 있다. 그러면 그 신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사이즈 얘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이런 것 같아. 차라리 얘가 성에 능숙한 여자면 사이즈 얘기를 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즈벡 남자 거시기를 그렇게 유심히 안 봐가지고 사이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잘 모르지만 여자들도 똑같답니다. 이게 약간 외모나 몸이나 이런 걸 보고 더 흥분하고 뭐 더 좋아하고 뭐 사이즈가 커기 때문에 뭐 더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오는 약간 뭐 그런 것들 뭐 그래서 섹스가 안 좋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20대는 사실 성을 잘 모르잖아요. 재미로 하는 20대 때 성을 재미로 안 하고 그 성에 대한 어떤 능숙함과 맛을 안다고 그러면 그거는 20대가 아니겠죠. 그때는 그냥 막 재미로 막 하루에 7번도 하고 8번도 하고 뭐 그럴 나이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안 간다는 얘기야. 사실은 여자가 30대면 이 남자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성만 가지고도 재밌을 수 있을 나이잖아요. 근데 성을 잘 모르니까 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성도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여자가 나하고 섹스를 하기 싫어할까?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20대 애들은 아직까지 성에 대한 걸 눈을 덜 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남자하고 섹스가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하고는 재밌는 거야. 이게 여자가 30대면 안 그렇겠지. 아니까. 남자도 그렇잖아요. 여자는 더 심하니까. 그래서 여자애들 대부분 그래요. 내가 그 잠자리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들한테 물으면 남자는 좋다고 그러는데 여자애들은 물론 제가 직접 못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물어보거나 그냥 그래요. 뭐 별로예요. 그냥 남편이니까요. 뭐 이런 애들이 있거나 그거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지속적이다. 끝내야 됩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람도 피게 되고 남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 대부분 잠자리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여자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난 차라리 잠자리 가지고 꼬투리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거의 남자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도 20대, 30대면 잠자리 가지고 이혼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 잠자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요. 뭐
얘는 가슴이 작다, 잠자리에서 통나무 같다. 차라리 남편들이 20대 30대 초반은요 그런 얘기들 안 하세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잠자리 문제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아예 조건을 그렇게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잠을 자보고 결혼하고, 잠을 어떻게 자보고 결혼해. 근데 뭐 나는 가슴이 큰 여자여야지만 된다. 나는 몸의 조건이 이런 거 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다른 업체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업체들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가 변태인 여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아니에요. 이슬람 남자들도요 이불을 해달라고 하는 애들 많아.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면 아내 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얘기를 안 하겠지. 근데 나 이 남자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마침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혼의 이유를 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혼하진 않아요. 현지인들끼리도. 그거 가지고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업자도 당신은 변태다 뭐 이런다 그러는데, 그런 업자는 없겠지만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 어차피 한국에서도 못 살아요. 자꾸 무슬림 얘기죠. 저도 무슬림 남자들도 그런 거 해달라고 합니다. 여자가 안 해준 것 뿐이지. 해주는 여자도 있겠지. 안 해준다고 이혼하지도 않지만 여자가 우리 남편은 이런 거를 요구해서도 이혼하지도 않아요.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국제결혼 회사 그러면 무조건 나쁘게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결혼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죠. 실패율이 많으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국제결혼 이혼율은 38%예요, 통계가. 이거는 뭐 더 줄지도 않고 더 늘지도 않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10명 결혼하면 6명이 성공한다는 건데, 국내 결혼도 비슷합니다, 실제는. 그런데 왜 더 나쁘다고 그러냐? 일단은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국내 결혼은 이혼하면 남남으로 끝나면 되지만, 대부분 국제결혼은 결혼의 소수자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셔서 국내 결혼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한국 여자들이 바라는 것만큼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목돈을 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도망을 가거나 여자가 허위로 혼인 단절 비자를 위해서 뭐 허위로 소송을 하거나 그러면 남자가 오로지 자기 혼자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뭐 저희처럼 같이 혼인무효소송에 같이 참여하거나 뭐 형사소송에 같이 참여해서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오롯이 경제적인 부담도 져야 되지만 5년 동안 결혼을 못 하신다고. 야, 내가 국내 결혼 참 힘들어. 이러이러한 걸 바라는데 국내 여자들이 자가도 원하고 뭐 한 달에 연봉도 원하고, 그거 다 마치다 보니까 나이를 먹었어. 40대 중반이 됐는데 이제는 뭐 30대 애들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랑. 이래서 국제결혼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이 여자를 한국에 초청해서 실패하면 5년 동안 또 국제결혼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혼중개법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비자를 안 내줍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냥 결혼중개법엔 그런 게 없고요, 법무부 방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죠.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뭐 5년에 2번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재추진이 많은 이유가 한국에 초청하기 전에 끝내시라는 거야. 한국에 초청하고 끝내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되는데 혼인 무효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이혼율은 비슷해요. 근데 이혼율은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하시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거지. 다른 피해는 이거죠. 여자가 우즈벡이나 베트남 가가지고 잘 안 오세요. 1년이면 몇 번 마실 갔다 오시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하시고, 가족의 구성원들, 특히 자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국제결혼도 얼굴 위주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두 달만 보면 이 여자가 책임감 있고 성실한지 아닌지는 알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이쁜 미인들하고 결혼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자기가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국제결혼을 오신 분들은 나는 뭐 한국에서 할 수 있었는데 더 이쁜 여자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는데, 이쁘고 키 크고 그러면 자가도 있고 직업도 연봉 얼마에 이런 남자를 원하지 40대 중반하고 안 하죠. 왜 국제결혼이 나쁘냐? 단기간에 많은 돈을 쓰시게 되고 피해를 입으시니까 그렇지. 국내에는 이혼만 하면 되는데 국제는 이혼 플러스 나에 대한 시간도 날아가고, 또 잘못해서 여자가 소송까지 들어오면 위자료도 뜯기니까 선택하실 때 잘 보시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30대들은 국제결혼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30대도 그냥 인물만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또 그렇게 되세요. 근데 정말 좋은 여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드신 분들 중년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여자 보는 눈이 외모보다는 인성을 많이 봅니다. 좀 희한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 30대 중에서는 애엄마도 인성만 좋으면 괜찮다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40, 50대들은 절대 안 돼, 뭐 재혼도 안 돼, 처녀야 돼 이러신 분들은 40, 50대고, 오히려 30대들은 그런 거를 떠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왜 나쁘게 보느냐, 30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대부분 40, 50대가 나쁘게 보는데 피해를 많이 입으시죠. 저희 회사도 한 번 실패하시면 피해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4, 5천만 원이 이미 날아간 상태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한국에서 결혼할 정도의 평범한 여성, 대신 나이가 어려서 출산 가능한 여성, 거기까지만 바라본다면 좋은 여성이 많겠죠. 근데 출산도 가능하고 인물도 이쁜 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80%의 실패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 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국제결혼은 40, 50대들이 80%의 실패를 안고 할 수밖에 없냐? 평범하지 않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애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결론이 나는 거죠. 약간의 생각을 바꾸시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역할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서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괜찮은 분이 몇 분 오세요. 그래서 문의하실 때 보면 몇 분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저께 제가 오징어에다가 소주 한잔 했는데 그분은 나이가 55세인데 내가 애까지 책임질 수 있으니까 20대 후반의 여성을 만나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죠. 그분도 초혼이신데. 생각보다 받아보면 50대 이상 초혼자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실패를 겪으시죠.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처음 결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좀 더 좋은 여자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느 나라 여자든지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후진국 시대도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과연 후진국 때 20살 먹은 내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허락하겠느냐.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계층들, 이태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어느 나라든지 비슷하겠죠. 술집에서 일 안 해도 별나신 분들이 결혼하시니까 30대들은 이쁘고 좋은 여성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만 40, 50대는 인물만 평범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업자들도 좋은 여자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굳이 내 손님이 이쁜 여자 선택하는데 앉혀놓고 손님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곰탕집에 갔는데 곰탕 제대로 끓이려고 그러면 요새 한 2만 원짜리 먹어야 되잖아요. 굳이 내가 인터넷에 홈쇼핑에서 한 팩에 3천 원짜리 곰탕 시켜놓고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야, 곰탕에 뭐 함량을 속인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한쪽 편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야, 내가 2만 원짜리 곰탕 안 먹고 싶어서 3천 원짜리 먹으면서 2만 원짜리 곰탕 맛을 요구하면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알면서도 어려운 얘기라.